올림포스 19가 요약하기인데 요약하기는 뭐 따로 할 건 없고 내용 자체가 대개는 실험이 나와서 실험 결과가 이제 A하고 B군이 나눠지기 때문에 A그룹은 뭐이고 B그룹은 뭐이다 이렇게 나온다거나 또는 A 때문에 B가 생긴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나 또는 A와 B가 다르다라는 글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약하기는 이제 그래서 빈칸이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A하고 B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채워놓는 것이 시험 문제니까 네 원인과 비교나 원인과 결과 혹은 비교나 뒤죽을 해서 잘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면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은 라인이란 단어의 형용사 형태가 리니어거든요. 그래서 선형적이고 또는 일방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but 그러면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과정이냐면 사이클 원이죠. 원 플로우 흐름 뭐가 흐르는 것 메시지와 피드백이 원형을 통해서 흐르는 과정이 바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선형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즉 리더가 있고 리더가 아닌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리더가 있으면 직원들이나 아래 사람들한테 어떠한 지시를 내려주고 나서 다시 그거를 듣고 소통하는 과정을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샌더 보내는 사람이 샌드 뭘 보내냐면 메시지를 보내고 수로 뭘 통해서 보내냐면 어떠한 채널이나 경로를 통해서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면 받는 사람이죠. 그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리시브 받습니다. it은 메시지가 되겠죠. 메시지를 받고 send feedback to the sender. 그래서 피드백을 다시 sender 보내는 사람한테 보내게 됩니다. and the cycle. 그래서 이러한 원의 형태는 continue 계속됩니다. as long as는 밑에다가 따로 씁니다. as long as는 so long as라고도 쓰는데 뭐 하기만 한다면의 뜻입니다. 뭐 하기만 하다면 그러한 주고받는 과정이 지속되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사이클은 계속됩니다. 자, 여기 문장이 조금 주어 동사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주어 동사를 표시를 하시고 주어는 어떠한 것이 지금 수식어가 되어 있냐면 still love with inflexible. flexible 이란 말은 밑에가 또 좋을게요. 유연한인데 inflexible 하니까 유연하지 못한 것이겠죠. 유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방적으로 탑다운 위에서 아래로 커맨드 명령을 내리거나 그리고 컨트롤 통제하는 리더십 스타일에 아직도 관심 있는 그러한 리더들은 즉 옛날 방식이란 얘기죠. 미스 뭘 놓치냐면 디스포인트 이 포인트를 놓치고 이스 어드밴티지 그 장점을 이익을 놓치게 됩니다. 데이 즉 선형적으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리더들은 이슈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는데 동사 자리죠. 자 밑에도 또 적어봅시다. 이슈는 말 그대로 이슈라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문서 같은 것을 발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명령을 내리다 하면 되겠죠. 문서 같은 곳으로.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그 옛날 방식의 리더들은 이슈 발행합니다.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을 발행하고 오도 명령을 발행하지만 하지만 셀덤 거의 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거의 뭐 하지 않냐면 포스 잠깐 멈춰서 to find out 뭐를 알아내려고 하지 않냐면 if they 즉 자신들이 남에 의해서 잘 들려지고 있는지 즉 자기 목소리가 남들에 의해서 잘 들려지고 남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they 일방적인 리더들은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냐면 wait for feedback 피드백을 기다리지 않고 stopping the communication 의사소통을 멈추고 before 뭐 하기 전에 it runs its full cycle full cycle이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한 바퀴 도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 바퀴 완전히 돌 때까지 커뮤니케이션을 멈춰버립니다. 그 전에 멈춘다는 얘기죠. 레이터 나중에 데이 원더 그 일방적인 리더들은 궁금해합니다. 뭘 궁금해해요? 왜 스미스와 존은 never to exactly what I say 스미스하고 존 직원은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지라고 궁금해합니다.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은 뭐다? exchange 뭐예요? 교환이죠. 즉 뭐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다시 받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원의 흐름 또는 사이클.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sender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과 receiver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스위치 뭐한다? 바꿉니다. 뭘 바꿔요? 인코딩과 디코딩 롤을 바꿉니다. 인코드라는 말은요 암호를 만들다 즉 말하는 것이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디코드라는 것은 암호를 풀다 해독하다 즉 앞에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이겠죠. 듣는 것이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자기 역할을 계속 바꿔가지고 보냈던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듣고 받던 사람도 다시 보내줘야 되니까 그 역할이 계속 바뀌는 것이고 피드백 뭐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은 트래블 인 보스 디렉션 뭐 디렉션 방향이니까 어떤 방향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하지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쪽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소통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비교되죠, 그리죠? 그래서 초록색 부분은 전부 다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고 아니다. 파란색 부분은 하늘색, 파란색 부분은 여기 있죠. 하늘색, 파란색 부분은 일방적인 사람을 말하고 여기 있는 사이클에 밑줄 친 초록색 부분은 전부 다 원형으로 또는 피드백이 활발한 그러한 이제 리더 스타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Do you dream in order to sleep? 예, 잠자기 위해서 꿈을 꿉니까? 또는 꿈꾸기 위해서 잠을 잡니까? 올도가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이니까 한 칸 밑에 컴마까지가 뭐뭐일지라도가 되겠죠. The question 즉 어떤 question? 잠자기 위해서 자는지 또는 자기 위해서 꿈꾸는지 네 아무튼 그 문제는 remains 어떻게 남아있냐면 아직도 토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지만 리서처 조사하는 과학자들은 agree that 뭐를 동의했냐면 there is purpose 뭐가 있다 목적이 있고 importance 중요함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dreaming 뭐에 대해서 꿈꾸는 것이 목적이 있고 중요성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In one dream study 꿈에 대한 연구 중에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은 wake up이 깨우다니까 수동태 힘으로 깨워지는 거죠.
right before 바로 뭐 하기 전에 they enter into dream state 꿈꾸는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즉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꿈을 꿀 텐데 이 전에 깨웁니다. Then they are allowed to fall back to sleep. 다시 잠을 자게 하는데 this continue on through the night. 계속해서 이 과정이 밤 내내 지속되니까 잠을 자고 나서 다시 꿈을 꾸는데 다시 깨우고 잠을 다시 자게 하는데 이제 꿈을 꿀 때 이렇게 깨우게 되니까 꿈을 계속 못 꾸는 상태에서 잠만 자는 것이죠. 자원봉사자들은 잠을 자긴 자는데 same amount of time as they normally do. 정상적으로 자는 시간, 즉 6시간이면 6시간, 7시간이면 7시간 정상적으로 잠을 자긴 자지만 꿈을 못 꾸게 계속해서 중간중간 깨웁니다. The next day, 다음 날 These volunteers,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은 go about their day, 자기의 일을 시작을 하고 observed, 관찰되는데 뭐 하는 관찰인데 depressed, 우울하거나 또는 quick tempered란 말은 성질이 급해진다는 뜻이므로 조금 화를 내는 좀 짜증내는 상태로 관찰됩니다. As this study continues through several nights, 몇 밤을 계속 하게 되면 subject 누구는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썼습니다. subject는 무슨 말이냐면 실험 대상이란 뜻입니다. 이 실험 대상들은 become more and more agitated. 이제 agitated는 당연히 무슨 말이 되겠어요? 이런 말이 되겠죠. 훨씬 더 짜증나고 훨씬 더 마음이 동요됩니다. It's found that. 자, 이제 결론이 나오죠. 꿈의 상태가 박탈되면, 즉 부족하면, 자 이제 여기가 주제입니다. 꿈을 꾸지 못하게 되면 주어죠. 뭐를 만들어낸다?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뭐에 관련된 문제? 감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감정이 조금 격해진다 등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을 자고 꿈을 꾸어야 어떤 피로가 풀리거나 잠을 잤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니까 잠을 자는 목적이나 중요한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문제가 없죠. 넘어가고. 1번은 아마 영화에서가 가끔씩 봤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막 한 신혼부부 자동차 뒤에 줄로 매달아서 신발 같은 것이나 또는 깡통 같은 것을 매달아서 이렇게 재밌게 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하필로 신발 같은 것을 매다냐라는 것에 대한 기원이나 유래에 대한 글입니다. 토데이 오늘날 인 유럽에서 오래된 신발이 묶여 있습니다. 어디에? 신혼부부의 자동차. 그리고 아무도 왜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오래된 신발이죠? 오리지널리 원래는 신발은 only one of the many object, 많은 물건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요. 토스라는 말이 던지다라는 뜻이니까 어디에 던져지는? 에더프라이드, 신부한테 던져지는. 투위시 뭐하기 위해서? a present of children, 아이라는 선물을, 즉 아이를 낳으라는 의미에서 던지는 그런 물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In fact, 사실은 슈즈 신발은 prefer, 좋아하는데, 자 over란 말을 이렇게 부동어로 표시해 볼게요. 원래 over라는 말은 뭐뭐 위라는 뜻이니까 A가 더 위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살짝 이런 식으로 부동어를 바꿔서 쓰면은 앞에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뒤에 있는 걸 덜 좋아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신발은 더 많이 선호가 되었습니다. 뭐보다 이꼴리 똑같이 트레디션, 옛날에 휘트, 밀가루나 쌀도 마찬가지로 신부한테 던졌는데 그것보다는 신발이 더 선호가 되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from ancient times 고대부터 the foot 신발은 아니다. 발은 was a symbol 어떤 상징이냐면 being pregnant 즉 아이를 갖는 임신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In several culture 몇몇 문화에서 particularly 특히 among Eskimos 에스키모 사이에서 woman experience difficulty in conceiving 자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첫 번째 어떻게 했고 아이라는 선물을 두 번째는 어떻게 했고 임신한 것 세 번째는 착상 이런 말로 하는 겁니다. 컨셉이란 말이 좀 어렵지만 당연히 바로 위에 있는 임신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여성 임신이 좀 힘든 여성은 was instructed instruct는 지시하다라는 뜻이니까 어떻게 지시되냐면 어떻게 가르쳐지냐면 carry a piece of old shoe 신발 하나를 오래된 신발 하나를 가지고 다니라고 합니다. with the whole time 여자와 함께 항상 The preferred shoe for throwing at the bride 아까 throw라는 단어를 toss라고 적었죠.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보입니까? 네. 신부한테 던지는 의미에서 그렇게 선호된 신발은 and later 나중에 for tying tying이라는 말은 try가 아니에요. 묶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묶게 되고 신혼부부의 차에 묶게 되는데 그런 신발은 old ones 오래된 신발입니다. strictly 엄격하게 경제적인 이유에서죠. 왜 그렇습니까? 신발은 값 사본 적이 없으니까요. 비싸니까요. 그래서 신발이 비싸니까 오래된 신발을 매달아 놓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해석이 좀 어렵긴 하지만 expense가 비싼 거고 이니 비싸지 않은 것이니까 비싸지 않은 게 아니다이므로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발은 비싸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이유로 누가 신던 신발, 오래된 신발을 매달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Tipping in common in the service and hospitality industry in America. 팁을 주는 것은 common 흔합니다. 어디에서? 서비스 사업에서. 그다음에 남을 환영하거나 접대하는 사업에서. 미국에서죠. 레스토랑 메뉴는 indicate 뭐를 보여주냐면 프라이스 가격을 보여주는데 without 뭐 없이 세일스 텍스니까 부가세와 팁이 없는 상태로 보여줍니다. 가끔씩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면 10%를 더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만원 정도를 먹으면 막상 계산을 할 때는 22,000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부가세가 붙어서. 근데 뭐를 보여주지 않고 이 부가세를 보여주지 않고 2만 원만 적혀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끔씩 부가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외국 같은 경우는 부가세 말고도 팁을 더 추가해서 내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런 부가세는 will always be 항상 거의 include 포함이 됩니다. 온도 체크 어디에? 계산서에. since는 왜냐하면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가세가 자주 대략 10%나 9% 정도이기 때문에
easy way to calculate tip. 팁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look for the sales tax. 부가세를 보고 나서 amount 부가세의 양을 보고 나서 온도 체크 계산서에 있는 부가세 양을 보고 나서 뭐 한다? 그 양을 2배로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2만 원이라면 부가세가 얼마가 되고 2천 원이 되겠죠? 그러면 팁은 4천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You can provide the tip to the server. 서버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웨이터 같은 사람한테 한 가지 방법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 줄 수 있습니다. If you are paying the check with cash,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면 첫 번째 방법이죠. You can pay for the meal. 첫 번째 뭘 해야 되고 자기가 먹었던 식사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wait for any change. 현금으로 냈으니까 잔돈이 오니까 잔돈을 기다려면 되겠죠. and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일은 leave the tip you want on the table. 네가 원하는 팁을 테이블 위에 놓게 됩니다. before you leave. 네가 떠나기 전에. 자, 그래 첫 번째 방법은 A, B, C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데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인데 A번 뭐하고 식사 값을 지불하고 잔돈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떠나기 전에 테이블 위에다가 팁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당연히 현금이 아니고 크레딧 카드, 즉 신용카드로 내는 방법인데요. 컴마 이럴 때는 you will be asked to write in 적어야 됩니다. 뭐를? 팁의 양을 어디다가 크레딧 카드 슬립, 즉 크레딧 카드 전표에다가 적습니다. and then 그 다음에 calculate 계산합니다. 토탈 전체 금액을 계산하죠. including tip 뭐를 포함하고 있는 팁을 포함하고 있는. 그럼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자기가 2만 원이 나왔으면 팁을 자기가 뭐라고 적고 4천 원이나 5천 원이나 적고 그러면 이걸 어디다 내면 클럭 즉 점원한테 내면 점원이 이거를 보고 계산을 해가지고 뭐 팁을 그 웨이터한테 전달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네, 이런 것이 지금 팁 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팁 문화를 잘 이해했는지 밑에 보시면 내용 일치를 물어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다르게 내기는 좀 힘들죠. 순서로 적혀있는 글이긴 하지만 한 문장을 빼서 순서로 내기는 조금 너무 쉬운 경향이 있어서 네, 그 형태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글입니다. 왜 돼지 저금통이 돼지 저금통이 됐는지에 관한 글입니다. 어떻게 피그 돼지가 come to 뭐 하게 되었냐면 symbolize 상징하게 되었습니까? act of saving money 돈을 저축하는 상징이 되었나요? answer 즉 답은 무엇이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 때문에 생긴 것이죠. 중세 시대에 마인드, 자 마인드 밑에 쓸게요. 마인은 원래 내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라 뜻도 있지만 광산이라는 뜻도 있고 광산에 사는 일을 즉 채굴을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광산에서 채굴된 메탈 뭐는 금속은 스케어스 굉장히 희소하고 또는 귀했습니다. expensive 비쌌어요. and thus 그러므로 rarely used in the manufacture of household utensils. manufacture는 만들다라는 뜻이고 household는 house가 집이고 utensil은 도구라고 이렇게 쓰면 되니까 가정용에서 쓰는 도구에서는 거의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비싸니까요. 금속이.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철로 만들어진 숟가락이나 또는 밥그릇이나 젓가락은 없었을 것 같고 나무로 만든 걸 많이 썼겠죠. 또는 도자기로 만든 걸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 자, 그 다음 more abundant. abundant는 풍부하다.
많다라는 뜻입니다. 더 풍부하고 이코노미컬은 경제적인 것이니까 싸다는 뜻이겠죠. 스루 웨스턴 유럽, 즉 어디에서 서부 유럽, 서부 유럽은 이제 그 프랑스 쪽을 말해요. 이제 그쪽에서 굉장히 많고 굉장히 경제적인 것은 타입 오브 댄스, 댄스란 말은 밀도가 높은, 그 다음에 오렌지색의 클레이, 즉 진흙이었습니다. 이 진흙의 이름은 뭘로 알려져 있었냐면 피그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즉 그래서 PYGG는 진흙의 이름입니다. 도자기죠. 자, 이 문장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호가 되고요. 그다음에 동사 뒤에 있는 이게 주어가 됩니다. 주어하고 동사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이 피그라는 뭐는 도자기는 was used 사용되었습니다. 뭘 만드는데? dish, 그릇, 컵, 팥은 화분 같은 걸 말하고요. 자는 좀 다른데, 이런 것이 팥이라면 이런 것은 컵이고 이게 dish이고, 그다음에 자는 이렇게 생긴 거를 보고 자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쓰였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자기로 만든 아이템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1번, 2번, 3번, 4번처럼 도자기로 만든 아이템은 referred to as pig, 뭐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워졌냐면 피그라고 불리워졌습니다. 프루겔이란 말은요, 좀 어렵네요. 돈을 아껴 쓴다는 뜻입니다. 전략하는 정도가 되겠죠. 경제적으로 검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소한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에스나오 지금처럼 save the cash, 돈을, 그렇죠? in the kitchen pot or 자, 팥은 어디 있냐면 이게 팥이죠. 자는 여기 있습니다. 자는 주둥이가 더 좁기 때문에 꺼낼 수가 없으니까 훨씬 더 많이 쓰였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기다가 뭘 모았다? 네, 돈을 모았죠. 피그자는 was not shaped, 어떤 모양이 아니냐면 돼지처럼 생긴 모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 네임, 즉 어떤 네임? 피그자라는 네임은 persist,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뭐 할 때? 클레이, 뭐가? 클레이는 피그가 클레이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forget, 잊혀졌을 때 이름은 계속 살아 있었어요. 즉 진흙으로 만든 도자기를 더 이상 쓰지 않고 다른 제품, 즉 뭐 철이나 구리 같은 걸로 만들어졌을 때도 그 피그자라는 말에 피그라는 말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피그자는 became 뭐가 되고 이름이 살짝 바뀌어서 피그자가 되고 또는 피그뱅크가 됩니다. 왜 뱅크라고 불렀냐면 거기다가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이죠. 파터레스는 팥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화분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simply cast the bank in the shape of, cast는 뜻이 또 많은데 어떠한 것을 만들 때 도자기 특히 틀을 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데 보면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파서 여기다 뭘 갖다 부으면
뭐 진흙이나 어떤 걸 갖다 부어서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틀을 보고 캐스트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문장에서 그래서 in the shape of common everyday name. 이게 캐스트가 이게 아닌가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뱅크는 은행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저금통을 만들었습니다. in the shape of 어떤 모양으로 흔히 매일 쓰는 이름 즉 피그자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정리를 하면 옛날에는 진흙으로 도기를 만들어서 썼는데 그 진흙을 클레이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클레이의 다른 이름이 피그였으니 피그자를 집에서 썼는데 여기에다가 돈을 보관했으니까 이게 곧 저금통이 됐죠. 하지만 더 이상 진흙이나 도기로 만들지 않았어도 이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랑 비슷하니까 발음이 돼지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바꿔서 돼지 저금통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됐죠.